수능에서 과학이 빠졌어요. 통합과학 하나만 남았어요. 옛날에 물리1, 물리2, 화학1, 화학2 이렇게 물화생지 1, 2 해서 8과목이 수능에 나왔었는데 싹 다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내신도 변했습니다. 2028 대입 개편안이라고 해서 현 중3부터 적용되는데 많이 바뀌었습니다. 바뀐 입시제도 설명을 해드리면서 과학 공부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로드맵 어떻게 짜면 좋을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현 4학년 또는 현 5학년까지는 2022 개정 교육과정으로 공부할 게 거의 확실시 됩니다. 얘들이 고1 때 과학은 통합과학 1, 2하고 과학 탐구 실험 1, 2 얘들을 공부합니다. 이건 고1 공통이에요. 고2부터는 좀 달라집니다. 물화생지, 요게 옛날 물리원, 화학원, 생물원, 지구과학 1에 해당되는 과목이에요. 물화생지를 일반 선택이라 해서 배웁니다. 그 다음에 진로 선택이라는 게 있는데 역학과 에너지, 전자기와 양자, 요게 물리입니다. 물질과 에너지, 화학 반응의 세계, 요게 화학입니다. 세포와 물질 대사, 생물의 유전, 요게 생물입니다. 지구 시스템과학, 행성 우주과학, 요게 지구과학입니다. 옛날에 각 과목 2가 좀 쪼개졌어요. 그 다음에 융합선택이라는 게 생겼는데 융합선택, 융합과학 탐구, 뭐시기 있는데 얘들은 아마 고3 2학기 때 수강할 겁니다. 얘들은 절대평가입니다. 나머지는 몽땅 다 상대평가입니다. 현재 고1까지는 고3 때 배우는 진로선택 과목은 절대평가였거든요. 그래서 애들이 수능에서 물리원, 화학원 요 일반 선택만 수능 범위였기 때문에 수능 범위 바뀐 진로선택 과목을 주로 고3 때 배치해서 수능 공부를 할 수 있게 배려를 해줬는데 그게 조금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이런 과목들이 더 있습니다. 고급 물리, 고급 화학, 고급자 들어간 애들이 있고 과학까지 연구 이런 게 있어요. 또 무슨 실험 이런 것들이 있어요. 얘들은 특별한 고등학교, 과학고, 자사고 또는 갑반고, 학군지 일반고 중에 명문 일반고 또 과학 중점 고등학교 이런 데서 이런 과목을 개설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과학고는 100%고요. 자사고도 거의 100%입니다. 근데 일반고는 대부분은 개설 안 할 거예요. 수능 범위가 아니고 이거 수강할 애가 적으니까. 하지만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는 학교에서는 일반고라도 할 가능성이 과학중점고등학교 분당 같으면은 낙세, 서현, 중앙고 이런 데는 할 가능성이 높죠. 몇 가지가 바뀌었는데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면 수능 범위가 축소됐습니다. 이제 고1 때 배우던 통합과학만 출제돼요. 고1 때 통합과학 배우고 고2 때 안 배우고 고3 때 안 배우고 고3 11월 달에 수능에 고1 때 배워 다 까먹은 거를 출제하겠다는 거예요. 통합과학은 되게 쉬워요. 어느 정도 쉬우냐? 중학교 3학년 때까지 배운 중학과학이 한 70% 차지합니다. 그리고 계산 문제가 거의 없어요. 통합과학 수능 출제 예시 문제를 얼마 전에 발표했었거든요. 평가안에서. 근데 12문제가 예시 문제였는데 계산이 섞인 문제는 한 문제밖에 없었어요. 나머지는 계산이 없어요. 쉬워요. 왜냐하면 문과 애들도 통합과학을 쳐야 되거든요. 반대로 이과 애들도 통합사회를 쳐야 돼요. 그래서 통합과학, 통합사회가 쉽습니다. 문이과가 다 동일한 수능을 치고요. 또 달라지는 게 고3 진로선택, 고3 과목까지 옛날 물화생지 2 과목에 해당되는 진로선택 과목도 상대평가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고3 때도 내신을 버리지 못해요. 수능 준비하면서 내신도 같이 준비해야 돼요. 바빠요. 내신 9등급제가 5등급제로 바뀌었어요. 전에는 4%까지 1등급, 11%까지 2등급이었는데 10%까지 1등급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옛날 2등급이 거의 1등급까지 바뀌었어요. 그 말은 내신으로 줄세우기 기능이 좀 약화됐다. 그 다음 과학 과목이 2 과목이 다 2개씩으로 쪼개졌어요. 아까 좀 말씀드렸죠. 물리 2가 역학과 에너지 또 전자기와 양자역학인가 그걸로 바뀌었어요. 고2 때 과학 과목 학습 부담이 급증합니다. 이따 예를 들어 드릴게요. 이런 것들이 바뀐 입시 수능과 내신입니다. 조금만 더 볼게요. 그래서 수능 통합과학의 특징은 과학 상식이 있으면 풀 수 있어요. 플러스 계산 문제가 별로 없어요. 정성적인 문제가 많아요. 그 다음에 쉬워요. 이런 것들이 통합과학의 특징입니다. 쉽다는 상대적입니다. 문과 애들한테는 어려워요. 근데 이과 애들은 고2, 고3 때 물화생지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걔들한테는 쉬워요. 난이도 쉽습니다. 지금 예시 문제 봐도 쉽습니다. 이과 애들한테는. 변별력은 있을까? 이렇게 쉬운데 변별력이 있을까? 있을 겁니다. 그걸 알 수 있는 건 수학을 보면 돼요. 옛날에는 이과 수학, 문과 수학 수능이 달랐거든요. 그때 이과 수학 1등급 컷이 94점이었어요. 요새는 문이과 통합 수능이에요. 문이과 통합에서 시험 치니까 1등급 컷이 80점대로 툭 낮아져요. 시험이 더 어렵진 않은데. 왜냐? 수학 못하는 문과 애들이 확 바닥을 깔아주니까 등급 컷이 낮아져요. 인원수가 많아져서. 과학도 비슷할 겁니다. 통합과학 난이도를 크게 어렵게 안 내도 변별력은 있을 것이다. 그러면은 완전 정밀하게 한 줄 세우기를 할 수 있냐? 지금 과학탐구처럼. 그 정도는 못한다.
예를 들면은 의대 안에서도 메이저 의대, 지방의대, 서울대, 공대, 연세대, 고려대, 서성한 이렇게 쫙 줄 세울 수 있었어요. 과학으로. 한 문제 단위로. 그런데 그 정도까지는 변별력이 없을 것 같아요. 이과 애들한테는 많이 어렵진 않거든요. 그러면 수능에서 변별력은 어디서 오느냐? 상위권 변별력은. 통합과학에서는 안 올 거다. 통합상위는 더더군다나 변별력이 약할 거고 결국은 국영, 수, 세 과목인데 국수 두 과목에서 결판이 나겠죠. 과학은 변별력이 어느 정도는 있다. 근데 정교한 한 줄 세우기는 안 된다. 과학 내신의 중요도는 높아질까 낮아질까?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바뀌었으니까 낮아질 것도 같고 반대로 상대평가 구간이 고2 때까지 나오던 과목에서 고3 때 과목 2 과목에 해당되는 것까지 다 상대평가로 바뀌었으니까 비중이 높아질 것도 같고 어떨 것 같아요? 저는 중요도가 좀 더 올라간다. 지금보다는. 과학의 중요도가. 왜냐하면 수능으로 과학을 변별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근데 대학 입장에서 어느 정도 과학에 대해서 안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서울대 공대예요. 여기서 전자공학과요. 그럼 물리 아주 좀 해야 되거든요. 근데 통합과학 가지고는 체크를 못 하잖아요. 별 수 없이 내신을 봐야 돼요. 근데 마침 물리 2에 해당되는 것까지 상대평가니까 지금보다는 변별력이 더 있어요. 그래서 서울대에서는 물리 2에 해당되는 범위까지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상위권에서는 중요도가 올라간다. 그러면 과학을 얼만큼 선행해야 하나? 요거는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선행은 해야 됩니다. 이과라면, 상위권을 노린다면. 문과 성향인 학생 어떻게 할까? 이따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런 것들이 이슈예요. 여러분이 입학사정관이라면 누구를 뽑겠습니까? 수능이 비슷하다는 전제 조건에서요. 수능이 어느 정도 비슷하다. 누구는 이렇게 했어요. 화학, 생명과학 두 과목이 고2 옛날 화학원, 생물원이 어떤 거에 해당되는 요것만 들었어요. 그 다음에 세포와 물질대사, 화학반응의 세계 2에서 한 과목씩만 들었어요. 어떤 애는 화학, 생명과학 똑같이 듣고 일반 선택에서 진로 선택에서 고급 생명과학 이런 것까지 들었어요. 누구를 뽑고 싶겠어요? 비슷하다면 얘를 뽑겠죠. 자사고를 준비할 때 과학학습 로드맵 방금 여러분이 보실 때 선택 과목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생산고를 예를 들게요. 가장 일반고스러운 자사고예요. 민사고나 하나고나 외대부고 같은 데는 이거보다 더 과학고에 가까워요. 영재고에 가까워요. 가장 일반고스러운 자사고가 상산고, 천안북일고, 현대청운고 이런 애들이거든요. 그리고 과학 중점 학교들도 아마 상산고하고 비슷하게 교육과정을 편제할 거예요. 글자가 지금 영상으로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통합과학 1, 2 이게 고1 1학기 2학기예요. 과학탐구실험 1, 2 이게 고1 1학기 2학기예요. 1학년 1학기에 통합과학 1하고 과학탐구실험 4단위 1단위를 듣고요. 이제 학점이라고 해요. 4학점 1학점을 듣고 2학기에 2를 4학점 1학점 들어요. 그리고 융합과학탐구 과학의 역사와 문화 이거는 이제 절대평가하는 애들이요. 고3 때 4단위 4학점씩 듣게 돼 있어요. 고1 때 통합과학만 한다. 고2가 되면요. 요건 고2 때예요. 고2 때 1학기에 이만큼 3학점씩 5과목이에요. 문과 애들, 이과 애들 갈라질 거예요. 뭐 이과 애들은 밑에 걸 들을 건데 이과 애들은 요 위에 거를 들을 거예요. 물화 생, 지, 4과목을 들을 거예요, 아마. 물화생지 4과목. 그리고 하나 더 들어야 돼요. 1학기에 물화생지 4과목에 하나 더. 2학기에도 3학점짜리 5개를 편취했어요. 이게 물화생지 2에 해당되는 겁니다. 물화생지 2에서 5개를 들어야 돼요. 많죠? 확 많아지죠? 확. 고2 때 엄청 많이 들어요. 고2 때 엄청 많이. 고3 되면요. 고3 1학기를 볼게요. 이때 사실 고3 때 수능 준비해야 되는데 고3 1학기에 3학점짜리 택 2에서 택 4까지 2개 들어도 되고 4개 들어도 되고 아마 2개 듣겠죠. 수능 공부해야 되니까. 물리는 고급 물리, 고급화, 고급자 들어간 애들을 해요. 그 중에 2과목. 자기가 전공으로 할 2과목 하겠죠. 아마 물리 2, 생물 2 했던 애는 고급 물리, 고급 생명과학 이렇게 하겠죠. 얘들이 근데 지금은 절대평가예요. 고3에 듣는 과목이. 그래서 수능 준비에 몰입할 수 있는데 상대평가로 바뀌어요. 현 중3부터. 그러니까 공부 안 돼 있는 애들은 수능 준비에 시간을 빼가지고 내신 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아무래도 수능에 불리하죠. 그래서 미리 좀 하고 가야 돼요. 좀 어느 정도는. 안 그러면 지금 보시면 아까 고2 때 한꺼번에 1학기에 5과목, 2학기에 5과목 들어야 돼요. 어마어마한 양이 확 늘어나요. 고1 때는 4학점밖에 없거든요. 5학점이거든. 5학점인데 15학점으로 늘어나요. 어마어마하거든요. 이거를 내신 상대평가를 해가면서 수학도 확 늘어나는데 과학도 확 늘어나면 죽어요. 그래서 미리 안 해놓으면 고2 때 수학도 고1 때 한 3배 가까이 늘고 과학도 한 3배로 늘기 때문에 죽습니다. 3배 이상 늘죠. 그래서 미리 좀 해놔야 돼요. 시간표를 보니까 고1 때 5학점인데 고2 때 15학점이잖아요. 어마어마하게 느는 거 아시겠죠? 수학도 똑같이 늡니다. 그래서 수학과학을 좀 해놔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로드맵을 짜셔야 되냐. 원래는 정시에 수능 100%였어요. 그런데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가 수능 외에 내신, 학생부를 반영해요.
20%에서 많으면은 40%까지 늘리겠대요. 왜냐하면 특히 과학 과목이 문제인 거예요. 과학에서 고1 대변은 통합과학만 나오지 얘 전공과 과학에 있는 고2, 고3 때 과학은 수능이 안 나오니까 체크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수시는 당연히 내신이 반영되지만 정시라도 수능 100%로 하면은 고2, 고3 때 배운 거 체크가 안 되니까 내신을 반영하겠다는 거예요. 학생부란 형태로. 어쨌든 들어갑니다. 어떤 과목을 들었고 내신이 어느 정도 나왔고 세특이 어떻게 되는지 보겠다는 거예요. 자, 2학년 때 과학 수업 시수가 폭증하는 거 보셨죠? 미리 대비 안 하면 고2 때 죽습니다. 수학, 과학이 동시에 한 고1 때의 3배로 늘었다고요. 그냥 죽습니다. 안 하고 가면. 확실합니다. 100%입니다. 안 하고 가면 죽습니다. 그런데 과학 중점학교나 자사고를 가거나 과학고를 갔다, 영재고를 갔다. 그러면 완전 죽음이죠. 안 하고 가면. 고등학생일 때 선행할 시간이 없어요. 저희 아들이 고2인데 고등학교 딱 들어가면 처음에 수행이 확 나와요. 그러다가 금방 중간고사 쳐요. 중간고사 치면 또 수행이 확 나와요. 밤새면서 수행 준비해요. 그리고 또 기말고사예요. 방학 때만 잠깐 공부할 수 있어요. 그거 외에 학기 중에는 내신과 수행평가 외에 다른 걸 할 여유가 거의 없습니다. 선행을 못 나가요. 고1 돼서 이제 맞아 과학 좀 해야지 하고 한 시간이 없고 수학하기도 바쁩니다. 그리고 만약에 현재처럼 40% 정시 수능으로 뽑고 60%를 수시로 뽑는다고 할게요. 아마 이게 비율이 더 옛날로 돌아갈 수 있어요. 정시 30%, 수시 70%일 수 있어요. 서울대는 수시를 원하거든요. 그러면 학생부를 보고 뽑는 애가 전체 70%를 뽑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수능은 수능이지만 수시에서 서울대를 예를 들면 서울대는 수시에서 수능을 아예 안 보거든요. 그냥 내신만 갖고 뽑아요. 얘가 무슨 과목을 수강했느냐, 학점이 어떻게 되느냐, 거기에서 어떤 활동을 했느냐, 선생님이 뭐라고 써주시느냐 이런 걸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똑같은 애가 지원했을 때 아까처럼 그냥 점수 따기 좋은 쉬운 과목만 수강한 애랑 고급 물리까지 수강한 애랑 누구를 뽑겠어요? 서울대가. 수능도 반영 안 할 때. 내신이 어차피 내신이 10%가 1등급으로 거의 2배가 늘어났는데 1등급이. 등급이 비슷하다면 누구를 뽑겠습니까? 심화 과목을 이수한 애를 뽑습니다. 일부 자사고, 영재고, 과학고에서는 AP라고 대학교에서 1, 2학년 때 배우는 과목까지 고등학교 때 배워요. 그래서 자사고 갈 애들은 AP까지 준비해야 돼요. 그러려면 선행 안 하고 갈 수가 없습니다. 중학교 때 느슨하게 하면 안 돼요. 영재고, 과학고를 볼게요. 요거 올해 서울영재고 기출문제입니다. 글자가 작아서 안 보이실 텐데 이렇게 빗길에서 공을 굴려요. 그러면 흙이 벽에 부딪히면 공이 이만큼 파여요. 이번에는 수직으로 공을 떨어뜨려요. 그럼 공이 파여요. 그래서 금속공을 똑같은 걸 2번 떨어뜨리면 얼만큼 파이겠냐? 위에서 2번 떨어뜨리면 얼만큼 파이겠냐? 한 번에 예를 들면 10cm 파였으면 똑같은 걸 2번 떨어뜨리면 얼마가 더 파이겠냐? 이거를 네가 알아서 구하고 이유를 설명하시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다른 문제가 볼게요. 이건 지금 잘 안 보이실 텐데 여기 물이 담겼고 호수를 이렇게 해서 입으로 쭉 빨면은 물이 이렇게 좀 빨려서 내려와요. 이게 사이펀의 원리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양쪽 다 물이 든 비커와 텅 빈 비커일 때 한쪽 위에는 뚜껑을 막아가지고 이렇게 할 때 반대로 담기는 여기에 뚜껑을 막아서 할 때 어떻게 될까? 네가 추측해봐. 뭐가 달라질까? 뚜껑 하나도 없을 때 물이 움직이는 거랑 양쪽에 뚜껑이 하나씩 있을 때 움직이니까 뭐가 달라질까? 그리고 추론한 이유를 서술하라. 2번은 이거를 이용해서 요새 분수대는 펌프를 이용해서 모터를 돌려서 하는데 고대에도 분수가 있었다. 그럼 고대의 분수를 네가 설계를 해봐라. 물을 살짝만 부으면은 분수가 확 이렇게 계속 뿜어져 나올 수 있게 설계를 해봐라. 그리고 그 원리를 설명해라 하는 거예요. 발명을 하게 만들어요. 이게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과학하고 좀 다르죠? 요즘 과학, 영재고 과학은 이렇게 나옵니다. 서울영재고인데. 다음 문제, 이건 생물인 것 같은데요. 폐로 들어와서 심장이 피를 돌리면 폐에서 모세혈관을 지나서 다시 폐로 들어가서 이렇다. 이렇게 산소의 순환, 이산화탄소의 순환 모식도를 주고 동맥은 어떻고 심박출량은 어떻고 그렇다. 자, 우주비행사를 대상으로 실험을 했다. 나가기 전 무중력인 상태 돌아온 뒤 실험하면 어떻겠냐? 심박출량이 변할까? 동맥의 두께가 변할까? 이런 것들을 네가 추측하고 설명해봐. 그리고 그래프로 나타내니까 심박출량이 이렇게 변했는데 어떨까? 이 호흡순환 당시에 4개의 포인트가 있어요. 폐, 심장의 좌심실, 우심실, 또 모세혈관. 이때 혈압이 어떨까? 각 영역마다. 과학 수업 시간에 배운 적이 없는 거를 네가 추론해서 해봐 라고 해요. 이런 식으로 과학적 지식이 필요하긴 한데 수능처럼 문제 푸는 거는 아니에요. 계산하는 문제만. 오히려 네가 과학적으로 생각해서 네가 과학적 사고력을 발휘해가지고 추론을 해봐. 그리고 실험을 설계해봐. 이렇게 해요. 그래서 영재고 입시는 어떻게 나오냐? 단순한 지식 측정하는 것보다는 사고력을 측정하더라. 그리고 실험을 설계하게 해요. 아까 그 우주비행사 그거는 니라면 실험을 어떻게 설계할 거야가 있어요. 우주비행사를 이렇게 무중력 상태에서 있다가 돌아왔을 때 이제 건강 상황이죠. 심장 순환기 계통이 심폐 쪽이 어떻게 될지
측정하고 싶어. 네가 실험을 설계해봐. 그리고 어떻게 될 것 같아.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 데이터에 대한 해석 능력을 묻는 것도 많아요. 캠프에 가면 어떤지 알아요? 지필고사 통과하면 1차가 서류, 2차가 지필고사. 지필고사 통과하면 1.5배수를 뽑아서 캠프를 해요. 하루 종일 캠프에서 하는데 실험 도구 몇 개 주고 어떤 실험을 설계해서 실험한 다음에 그 데이터 값을 가지고 결론을 이끌어내. 라고 해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과학하고 좀 많이 달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지필고사를 통과하려면 물리올림피아드, 화학올림피아드 같은 수준의 학습을 하는 게 좋다. 수상은 필요 없다. 올림피아드 그 문제 유형하고 영재고 문제 유형하고 좀 다릅니다. 수능 문제 유형하고 이 세 개가 좀 달라요. 수능이나 내신은 여러분이 알던 전형적인 문제에 가깝고요. 지식을 이용해서 문제 푼다예요. 좀 계산이 많죠. 올림피아드는 그보다 좀 더 하이 퀄리티이긴 해요. 그래도 지식 베이스예요. 근데 영재고 입시는 아까 보셨지만 사고력 베이스예요. 좀 다르긴 한데 저희 아들이 영재고 준비를 좀 뒤늦게 한 적이 있어요. 가니까 수업을 못 따라가요. 배경 지식이 너무 없으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의 배경 지식은 필요하더라. 그게 어느 정도냐면 제 생각에는 고2 과정 정도는 필요하더라. 그걸 학습하는 게 올림피아드 전반부거든요. 올림피아드 마지막 파이널까지는 안 해도 되는데 전반부까지는 하셔라. 물리화학은 그래요. 생물지구과학은 그 정도까지는 안 필요한 것 같아요. 통합과학 또는 플러스 알파로 조금 더 고1 과정 아니면 수능 수준? 수능이 이제 통합과학으로 바뀌었으니까 내신 수준의 물화생지 원 정도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과학을 너무 올인하면 중2, 중3을 날려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올림피아드가 2과목 다 하면 좀 부담됩니다. 적당한 선까지만. KMO 수학 올림피아드는 중1까지 하시고 중2, 중3 때는 물리 올림피아드랑 화학 올림피아드는 수상하는 파이널까지는 하지 마셔라. 왜냐하면 만약에 이렇게 했는데 올인했는데 떨어져 버리면 일반고나 자사고 갔을 때 타격이 너무 커요. 밸런스가 깨졌기 때문에. 국어하고 영어하고 너무 못 따라가요. 그래서 적당히 하셔라. 100% 붙는다는 시험이 없으니까. 의대 가는 학생들이라면 변별력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수능에서 통합과학으로는 변별이 어렵죠. 그래서 결국은 국영수 세 과목으로 변별할 텐데 중요한 건 국어 수학이겠죠. 영어는 절대평가니까. 그런데 의대에서도 과학을 보고 싶을 거예요. 통합과학은 너무나 시시하기 때문에 수능으로 이과의 상위과는 변별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2, 고3 과학 내신을 안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시, 수능 100% 전형인데 지금은 정시에서도 서울대나 연대, 고대처럼 일부 내신을 도입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내신 숫자를 잘 받아야 돼요. 굳이 어려운 과목 들을 필요 없어. 고급 물리 같은 거는. 하지만 적어도 2 과목의 일부는 들어야 돼요. 적어도 생물, 화학 정도는 2 과목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학종을 대비할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수행평가를 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진도 나가기 바쁘면 수행평가를 집중해서 못 하거든요. 그래서 미리 좀 수행평가 같은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려면 선행을 좀 해놔야 된다. 내신이 5등급제니까 쉽다? 과목 수가 많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4과목 다 해야 된다고요. 물화생지를. 지금은 2과목만 하면 되는데 4과목 다 해야 돼요. 그래서 쉽지 않다. 4과목 다 동시에 1등급 받는 거는 아무리 1등급 학생 수가 2배가 늘었다고 하지만 과목 수가 늘었기 때문에 쉽지 않다. 그래서 2학년 때 과학 과목이 8과목으로 늘 가능성이 높습니다. 4과목도 아니고 지금은 2과목인데 고2 때 4과목도 아니고 8과목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까 상상고는 10과목이었거든요. 고2 때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기 때문에 미리 좀 하셔라. 의대 가려고 해도 좀 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문과 성향인 애들은 어떡하려고? 지금 문과 성향 애들이 어떤가 한번 볼게요. 고2 3월에 통합사회 통합과학을 전국 모의고사를 친다고요. 그때 1등급이 절대평가예요. 40점, 50점 만점에 40점, 100점 만점에 80점만 넘으면 되는데 통합사회는 34.7%가 1등급 나옵니다. 근데 통합과학은 8.9%만 1등급 나옵니다. 이 1등급 나는 8.9%가 문과 애들일까요? 이과 애들일까요? 거의 이과 애들이죠. 통합사회 34.7%가 1등급인데 문과 애들이 많겠지만 이과 애들도 통합사회 1등급 많이 나옵니다. 통합과학이 몇 배나 어려워요. 4분의 1밖에 안 되잖아요. 1등급 비율이. 문과 애들은 거의 통합과학을 1등급 못 받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수능에서 강제로 통합과학을 쳐야 돼. 지금은 과학 안 치고도 대학을 갈 수 있었는데 통합과학을 쳐야 돼요. 문과 애들은. 반대로 말하면 문과 애들이 수학은 지금 문과 수학만 치거든요. 이과 애들이 치던 미적분 이런 거 빠졌다고요. 문과 애들이 치던 수학만 쳐요. 수능에서 현재 중3부터는. 그래서 수학에서는 손해볼 게 없어요. 문과 애들이. 근데 통합과학은 손해볼 가능성이 높다. 어렵지도 않은 시험인데 10% 정도가 1등급 나오는 어렵지 않은 시험인데 문과 애들은 손해본다. 반대로 문과 갈 건데 통합과학만 1등급 받아주면 날개를 하나 다는 거죠. 통합과학이 그럼 문과 애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만큼 어려우냐? 아니에요. 중학교 때 문과 이과 없이 배우잖아요. 중학교 때 배웠던 과학하고 크게 차이가 안 나요. 한 70%는 같습니다. 새로운 지식은 30%밖에 안 되고 안 들어가요. 그것도 거의 계산 문제가 없어요. 특히 생물하고 지구과학은 사회하고 비슷한 암기 과목이에요. 이해하고 암기하면 돼요. 계산이 없다니까요. 그런데 과학을 무서워하고 싫어하니까
그냥 못해요. 통합과학은 과학 상식에다가 과학적 사고력만 있으면 일단 그 받기 쉬운 과목이거든요. 그러면 문과 애들을 어떻게 해야 되냐? 과학으로부터 멀어지지 않게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초등학교 한 3, 4학년까지는 관심과 호감도만 만들어주세요. 관심과 호감도가 중요하다. 초등, 중고학년 때는 과학적 사고력을 기르는 걸 좀 하셔라. 과학적 사고력 어떻게 기르는데? 사고력 과학이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등과학을 선행을 해도 좋은데 문과 가려면 많이 선행은 안 해도 되는데 개념 선행은 하십시오. 개념 선행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내시 문제집 푸는 거 아니고요. 오투과학 같은 거 문제집 풀지 말고 독서를 하십시오. 과학 잡지 한 권 읽히시고 그리고 과학 교양 도서들이 많아요. 재미있는 거. 만화도 좀 섞여 있고 그림 있고 이런 거. 사진이나 일러스트 많이 들어간 것들. 그런 과학 교양 과목 독서를 하세요. 그래서 독서를 좀 해주시면 좋고 잡지 하나 구독하십시오. 과학 잡지. 그 다음에 독서할 때 전집도 좋아요. 전집들. 전집이 부모님이 고르기 어려울 때 그냥 집에 꽂아 놓으면 애들 그냥 오다 가다 좀 봅니다. 쉬운 것부터 재밌는 것부터. 전집을 어떤 거 고르냐. 왕창 샀다가 안 보면 아깝고 자리만 차지하니까 도서관 가서 한 권씩 한번 권해보십시오. 그 중에 재밌어 하는 거 있으면 한두 권 낙권으로 사보고 계속 재밌어 하면 전집을 사시면 돼요. 중학교 올라갔다 문과 애들 이야기입니다. 이제 중등과학 해야죠. 내신하니까 해야 되는데 중3 때는 중등과학만 하지 마시고 통합과학을 조금 하십시오. 왜냐하면 고등 들어가서 바로 1학년 1학기 중간고사부터 실전이잖아요. 이게 그대로 입시에 연결된단 말이에요. 얘들은 1학년 1학기 중간 기말이 하나하나가 작은 수능이에요. 돌이킬 수가 없는 수능이에요. 수능처럼 패자 부활전이 없어요. 한번 숫자가 딱 찍히면 그게 평생 따라다니기 때문에 미리 좀 해놔야 돼요. 특히 문과 성향 애들이라면. 문과 성향 애들 어떻게 하시라고요? 관심과 호감도 중요하고요. 독서, 사고력 요 3개 키워드만 잡으시면 됩니다. 자, 그럼 학년별로 어떻게 할까요? 제 생각이 저라면 초3까지는 실험과학을 좀 하십시오. 실험과학 했던 애들이 확실히 과학에 대한 호기심, 관심, 흥미 이게 높아요. 실험과학을 하시면 좋다. 실험과학 많은데 저는 Y지만 좋은 것 같아요. 딴 것도 있어요. 그리고 교양과목 독서 아까 그 전집 같은 거 말씀드렸죠. 그 전에 만화도 괜찮아요. 과학 만화들 어릴 때는 초4에서 초6이면 사고력 과학은 하십시오. 영재고 가는 애들, 자사고 가는 애들, 의대 가는 애들, 문과 다 저는 요 4, 5, 6 중에 언젠가는 사고력 과학을 좀 하시길 원합니다. 그럼 사고력 과학이 뭔데? 이따 말씀드릴게요. 영재고 가는 애들은 초5부터는 고등과학을 시작하십시오. 그 전에 중등이 좀 끝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올림피아드 준비하려면 좀 여유 있게 하려면 이때는 시작하셔야 돼요. 그래서 화학 올림피아드 먼저 하시고 물리 올림피아드 하시고 각각 한 1년씩은 걸리거든요. 중3 때는 영재고 입시를 해야 되니까 영재고 입시를 중2 여름부터는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약 1년 한다 그러면 중1 여름부터는 물월, 초6 여름부터는 화월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여유 있진 않습니다. 아니면은 중1, 2 때 KMO, 물리 올림피아드, 화학 올림피아드 3개의 올림피아드 동시에 돌려야 돼서 완전 밸런스 깨집니다. 위험해요. 그래서 조금 여유 있게 하려면 초5부터 시작하십시오. 자사고, 과학 중점학교, 의대 이렇게 갈 애들은 중1부터 고등과학 나가도 상관없는 것 같아요. 중2부터 나가도 상관없어요. 중2부터. 근데 중3 때 고등과학 나가면 좀 바쁠 것 같아요. 왜냐면 중3 때는 수학, 국어 할 거 많거든요. 그래서 미리 조금 하십시오. 자, 그러면 사고력 과학이 뭐냐? 사고력 과학이 GTC도 있고요. 대치동에도 좀 있고 그래요. 옛날에 프리즘이라고 분당에 있었는데 요즘은 없어져서 잘 모르겠어요. 이 사고력 과학은 이름이 GTG 영재원 사이언스라고 하고요. 고려대 화학 박사님이시고 대학교 교수님이셨던 이제는 셨던 과거형이에요. 선생님께서 대학 부설 영재교육원을 직접 수업하셨어요. 모 대학에. 그때 대학 부설 영재교육원 들어온 애들을 가르치려고 1년짜리 프로그램을 만드신 거예요. 그거를 업그레이드하고 해서 GTG 영재원 사이언스라는 걸 만들었고요. 저희하고 이제 근 10년 가까이 수업하셨는데 저희 아들 고2인데 수업했고 저희 딸이 중1인데 수업했어요. 수업해보니까 이렇게 해요. 애들이 너무 재밌어요. 근데 일주일에 한 번 2시간 수업이거든요. 숙제가 없어요. 근데 어린애들이고 내용이 상당히 어려워요. 어느 정도냐면 예를 들면은 고2 또는 고3 때 배우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몰농도, 이혼 뭐 이런 거 되게 어렵거든요. 주기율표 다 배우고 바로 시작을 해요. 굉장히 어려운데 신기하게 재밌어요. 애들이 얼굴이 발대해져서 나오고 막 그래요. 재밌어서. 저희 딸이 얼마 전에 영재원 사이언스 하고 한 석 달 정도 하이탑으로 공부를 조금 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화학 올림피아드 과정 시작했다가 선생님께서 편치 않으셔서 몇 달간 수업을 중단된 적이 있어요. 그때 기다리다 심심하니까 얘가 수능화학을 한번 치더라고요. 고등학교 화학을 이제 크게 공부한 거 없는데 수능화학을 쳤는데 몇 달이나 됐잖아요, 공부한 지. 그리고 문제풀이도 많이 안 했거든요. 왜냐하면 수업 시간 2시간 외에 딴 걸 안 했어요. 저희 딸이 공부를 안 하거든요, 집에서. 과학을 한 거 본 적이 없는데 그런데 수능에서 꽤 괜찮은 등급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뭐지? 이야,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수입하시나 보니까 주입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학교 내신, 고등학교 내신 대비하듯이 뭐는 뭐야 해서 막 암기시키고 주입하고 이렇게 안 해요. 세미나 방식으로 하세요. 화면 띄워놓고 쌤이 이야기도 하시고 학생이 서로 이야기도 하고 그 세미나 하듯이 해요. 그래서 과학적 사고력을 기르면서 개념하고 원리는 큰 줄기만 하시는 것 같아요. 뿌리와 줄기만. 세세한 가지하고 이파리까지는 안 해요. 막 계산해서 답 내고 틀렸다고 오답시키고 이런 것도 안 해요. 영재원 사이언스는 재밌어요. 그래서 굉장히 흥미로워요, 애들이. 저희가 입학시험 없이 뽑거든요. 근데 재미없다는 애를 본 적이 없어요. 다 재밌어요. 그래서 문과 애들은 딱입니다. 이것만 들으면 아마 제 생각에는 통합과학 걱정 안 해도 돼요. 그래서 흥미로운 과학 주제를 탐구를 해요. 주입을 안 하고. 그래서 중등과학이랑 고1 통합과학까지 이해를 해요. 암기는 아닙니다. 까먹죠. 몇 년 지나면 까먹죠. 하지만 이해를 해요. 그래서 고등학교에서 들으면 걔들이 큰 줄기가 서 있기 때문에 척척척척 다시 회복이 되고 정리돼서 회복이 돼요. 그리고 수능 그 예시 문제를 보니까 통합과학 예시 문제를 보니까 생각하는 문제거든요. 상식을 가지고 생각만 하면 나오게 돼 있어요. 그게 돼요. 근데 수업 시간이 많으면 힘든데 가당비에 어쨌듯이 주 1회 2시간 숙제 없이 10달만 하면 통합과학까지 끝나는 거예요. 숙제도 없고 수업 시간도 2시간밖에 없고 하니까 애들이 마음 편하게 해요. 수업 시간 너무너무 재밌거든요. 재밌게 10달만 하고 나니까 어느새 문과 애들은 이거면 끝. 통합과학 나 이제 조금만 책만 보면 돼. 이런 수준으로 변한다고요. 제가 해보니까 원래 영재원 사이언스 10개월에서 1년 하고 그 다음에 중등과학 또 고1 통합과학 그 다음에 화학 올림피아드 이렇게 해서 총 저희가 3년 코스거든요. 근데 영재원 사이언스를 1년만 하는 애는 잘 없는 것 같아요. 그 뒤에 통합과학까지 이제 하여튼 문제집 푸는 과정이 있어요. 문제집도 풀고 그 다음에 올림피아드까지 가지더라고요. 원래는 오프라인 수업이었는데 선생님이 이제 편치 않으셔서 100% 온라인 라이브 수업을 해요. 줌으로. 이렇게 해서 몇 달이 됐는데 오프라인 아닌데 될까 싶었는데 지금 저희 딸도 몇 달째 하고 있거든요. 뭐 비슷하대요. 오히려 좋은 점도 있대요. 그래서 온라인 라이브 수업인데 괜찮더라. 바꿔 말하면 지방에서도 듣고 저희 애들 중에 지방에서 듣는 애도 있거든요. 좀 멀리 떨어져 있어도 수강하실 수 있어요. 전에는 오프라인이라서 경기 남부권 애들까지만 수강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전국에서 수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이 영재원 사이언스가 실험을 했었어요. 이론 수업 하다가 한 번씩 만들기 실험을 했었는데 실험을 못하니까 줌이라서 온라인 라이브라서 과학 탐구 토론 대회를 해요. 저희가 초등학교 고학년 중학교 애들한테는 과학 탐구 토론 대회 를 꼭 참가하라고 권하거든요. 워낙 좋아요. 특히 고교학점제가 될수록 더 좋아요. 대치동에 있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상위권 애들은 학생부 종합전형을 만드는데 가장 강력한 도구가 이런 과학탐구토론대회 같은 거다라는 걸 알아서 영재교육원 탐구토론대회 이거를 많이 활용하거든요. 이게 학생부 종합전형 수시 60% 또는 70%를 대비하는 핵심적인 거니까 상위권에서 이거를 해요. 정기적으로. 그래서 이런 수업하다가 탐구토론대회를 한 번씩 2시간씩 해요. 그래서 제 생각은 이거는 선물입니다. 애가 힘든 줄 모르고 의지력을 발동할 필요 없이 그냥 재밌어서 수업만 들락날락 했는데 어느새 과학적 사고력이 길러져 있고 진도는 곧 통합과학까지 뼈대까지는 줄기까지는 돼 있고 그러니까 선물이에요. 애한테 선물. 그러면 제 생각에 이거 하고 나면은 문과의 통합과학까지는 뭐 그냥 끝이고 이거 한 애들이 3년차가 되면 화학 올림피아드 1년을 하거든요. 그래서 영재고 준비하거나 자사고 준비하는 애들도 화학 올림피아드까지 한다. 이어진다. 그 시발점이 된다. 그 동기가 된다. 그래요. 그래서 선물입니다. 뽑는 학년은 예비 4, 5, 6이 다녀요. 메인은 4, 5가 많아요. 그래서 내년 4학년, 내년 5학년들은 이걸 좀 하시면 좋겠다. 시험 안 치고 뽑아요. 그만큼 자신이 있어요. 그냥 한번 해보시면 좋습니다. 저희 아들, 딸 보내서 진짜 후회 없고 고마워해요. 그 다음에 그 영재원 사이언스 끝났던 애들, 사고력 과학 끝났던 애들이 그 다음에 중등과학, 통합과학을 하이탑이라는 교재로 중1, 2, 3, 고1 요 4개 학년치를 문제집을 풉니다. 한 1년 조금 더 돼요. 1년 조금 더 됐는데 합니다. 그래서 5학년부터 중1까지 문제집을 풉니다. 하이탑이라는 교재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얘들은 자사고, 영재고, 과학고 가는 애들이 하는 어려운 교재예요. 내신 대비만 하면 O2만 하면 되거든요. 쉬워요. 근데 하이탑은 어려워요. 문제도 어렵고 내용도 풍부하고 그런데 하이탑으로 합니다. 이거 했던 애들은 중등 내신이야 당연히 대비가 되겠죠. 저희 딸이 이번에 중1 때 과학 시험 치는데 과학에 자신 있지 완전 이렇게 자신 있지 하더라고. 실제로도 100점 받았고 요거 하이탑 석 달밖에 안 했는데 영재원 사이언스 한 1년 하고 하이탑은 석 달밖에 안 했는데도 그리고 쌤이 아프셔서 편찮으셔서 못했는데도 나 과학 잘하지 재밌지 이러면서 하더라고요. 수능까지 쳐서 점수가 나오니까 중1 과학이 쉽죠. 온라인 수업입니다. 얘도. 근데
사고력 과학처럼 쌍방 수업을 해요. 선생님이 일반적으로 주입만 하고 애들 가만히 이렇게 메가스터디 시청하듯이 인강 시청하지 않는 시청 수업이 아니고 주고받아요. 친구들끼리 주고받아요. 그리고 좀 부족한 애들이 있으면 아니면 결석한 애들이 있으면 어떻게 하냐 봤더니 선생님이 1대1 보충을 부르시더라고요. 온라인이라서 보충 수업이 쉬워요. 오프라인보다. 그래서 보충 수업에서 다 채워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정기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해서 학생들의 성취도도 계속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구멍난 거는 메꿔주시고 그렇게 해요. 특징은 개념하고 원리를 뿌리하고 줄기까지 세워주고 문제풀이까지 해요. 거기 플러스 사고력까지 길러주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좀 커서 왔어요. 6학년이나 중1이에요. 그래서 지금 영재원 사이언스를 하기는 사고력 과학 하기는 너무 바빠. 그런 애들은 이렇게 중등과학, 통합과학 요 하이탑 시리즈로 바로 진입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요거는 선생님한테 조금 체크를 받아야 돼요. 영재원 사이언스 했던 애들은 이제 입학시험 없습니다. 자, 마지막 제일 어려운 거 화학 올림피아드. 요거 화학 올림피아드 준비는 고2, 고3 화학이 끝납니다. 화학 1, 화학 2 옛날로 치면 화학 1, 화학 2까지 하고 플러스 수능 기출 현재까지 나오는 수능 기출도 다 하고 화학 올림피아드 역대 기출도 하고 일부는 대학 1학년 때 배우는 일반 화학도 합니다. 그 정도 높은 레벨로 하고요. 교재는 하이탑 플러스 자체 교재. 요건 자체 교재예요. 방식은 세미나 방식이에요. 그래서 덜 지루해요. 인강하고 달라요. 한 1.5년에서 2년 걸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앞에서 하이탑 공부했던 애들은 1년이면 돼요. 그러면은 총 영재원 사이언스 사고력 과학부터 시작하면 사고력 과학, 그 다음에 중고등 하이탑, 그 다음에 올림피아드 하면 3년 코스입니다. 3년 코스 하면은 올림피아드 파이널까지 합니다. 요거 하면은 영재고 준비의 화학은 끝나죠. 끝나진 않죠. 나중에 이제 중3 돼서 영재고 준비는 하셔야 되는데 아까처럼 영재고 과학이 사고력이잖아요. 이제는 지식 수능처럼 문제풀이가 아니고 그럴 때는 훨씬 더 유리합니다. 우리 아이에게 선물하는 남다른 무기 GTG 과학입니다. 감사합니다. 온라인 수업인데 실험 없이도 재밌을까요? 저도 궁금했어요. 근데 지금 영재원 사이언스 하는 애들 몇 달 됐거든요. 실험 없고 실험할 타이밍에 탐구 토론 대회를 하는데 또 그건 그대로 재밌나 봐요. 그래서 괜찮아요. 재밌어요. 1년 정도 이미 수업 듣고 있어요. 사고력 6개월 들었고 선생님께서 하이탑 권하셔서 9월부터 중등 하이탑 듣고 있어요. 너무 어렵고 선생님한테 많이 혼나는데 신기하게 재밌어 하네요. 추천드려요. 감사합니다. 사실 진짜 그래요. 제가 선생님이 재미있게 유머러스하게 하시는 줄 알고 했는데 제가 우연히 옆에서 들었거든요. 아니에요. 이 쌤이 되게 좀 막 무섭기도 하고 사근사근한 분이 전혀 아니에요. 그런데 애들이 재밌어요. 그게 진짜 신기해요. 하이탑이라는 책이 되게 어려운 책이거든요. 다들 신기해요. 그리고 문제를 빠짐없이 다 풀리고 이렇게 안 하시는데 저희 딸이 시험 쳤는데 수능 쳤는데 제법 치더라니까요. 그래서 정말 신기해요. 정말 신기한 과목이에요. 추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딸이 선생님 닮아 머리가 좋은 거 아닐까요? 저희 딸은 뭐 IQ 검사 안 해봤지만 저보다 더 좋을 수는 있죠. 근데 저희 딸만 이런 게 아니더라고요. 애들이 대부분 그래요. 사고력 과학하고 하이탑 했던 애들이 확실히 그냥 교과만 했던 애들보다 과학을 잘하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사고력 과학이 뭔가 있어요. 비밀이. 다음에 초3 과학에 전혀 관심이 없어요. 많아도 적지도 영 관심 없더라고요. 4학년 올라가는데 사고력 바로 들어가도 될까요? 저희가 시험을 안 치거든요. 사고력 수학을 보면은 수학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안단 말이에요. 어떤 애는 독해력 강하고 어떤 애는 약하고 어떤 애는 이제 교과 수학 이제 막 자기 학년하는 애 있고 어떤 애는 뭐 한 3년 선행하는 애 있고 그런 애들이 동시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자기 진도 나가는 애까지. 근데 걔들이 사고력 과학은 같이 해요. 해지더라고요. 그래서 1년이면 긴데 중도 탄력자 거의 없어요. 그럼 내용이 쉬우냐? 안 쉬워요. 어려워요. 제가 모르는 걸 저희 딸이 사고력 과학 할 때 막 로그 이런 거 나오거든요. 그거를 배워서 해요. 로그를 배워서. 왜냐면 그 농도 계산할 때 로그가 필요하거든요. 그거 신기해요. 로그를 그냥 가르쳐줬으면 안 배울 애가 과학하려고 하고요. 주기율표를 처음 들어가면 바로 외우거든요. 주기율표 배웠는데 저 고등학교 때 거 주기율표 배웠는데 한참 걸렸는데 얘들이 막 재밌어 하면서 주기율표 외워요. 신기해요. 못 외우면 선생님 고박하거든요. 근데 재밌어 하면서 해요. 그걸 다 통과해요. 지금 딸이 저한테 과학 가르쳐줘요. 이게 주기율표 가지고 몇 쪽이고 금속이고 뭐 이건 어떻고 저떻고 뭐 이온화가 어떻고 뭐 궤도가 어떻고 하여튼 저보다 나아요. 과학은 안 했었는데 6학년이면 늦게 시작하는 건가요? 제가 아는 학생이라 예비 6학년이죠. 요건 과학 상담 실장님하고 상담해 보십시오. 학생의 수학적 사고력이나 수학 학습 능력 봐서는 바로 하이탑 가도 이야기 될 것 같긴 한데 예비 6학년들은 만약 과학을 별로 안 좋아하면 사고력 과학 좀 거쳤다 가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쌤이 무조건 강제적으로 끝까지 시키진 않으시거든요. 그리고 보충 수업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해주세요. 1대1로도 해주시니까 혹시 중간에 끼어든다. 사고력 과학이 작년 10월인가부터 시작했거든요. 그때 이제 병원에서 퇴원하시고 10월인가 9월인가부터 하셨는데 그 반에도 지금 들어가 중도 합류도 할 수 있을 거예요. 요거는 상담해 보십시오. 특목수학 주3회를 하면서 이것도 들으면 그래도 부담 없이 할 수 있을까요? 이거는 저희가 많이 봅니다. 심지어 주3회 수학하면서
그것도 A급 수학까지 하면서 이거 한 애들이 있거든요. 4학년 때. 걔들이 일단 이제 열심히 하는 애고 수학적 사고력이나 학습 능력이 개발된 애긴 한데요. 걔들이 하긴 해요. 왜냐하면 숙제가 없거든요. 2시간 수업이면 다 하고 온라인으로 하니까 라이딩하는 시간도 안 뺏기고서 일주일에 2시간만 더 투입하는 거라 시간적으로는 제 생각에는 괜찮은 것 같아요. 오히려 과학을 재밌어 해요. 어쨌든 사고력 과학은 재밌어 해요. 재밌어 하고 이거 하고 나면은 영재고 생각 없던 애도 영재고 과학고 생각이 스물스물 올라오는 것 같더라고요. 적어도 자사고 생각은 올라와요. 그 다음에 설명회를 중간부터 들어서요. 혹시 배우는 내용은 과학 분야를 골고루 배우는 걸까요? 아니면 화학이 주로일까요? 저희 사고력 과학은 문화생지 4과목이 거의 비슷한 비율로 들어있습니다. 비슷한 비율로 들어있어요. 사고력 과학 교재는 어떤 걸 쓰나요? 저희 박사님이 대학 교수이실 때 대학부설 영재교육원 수업을 맡으신 거예요. 그래서 조교하고 이렇게 운영을 하셨을 건데 얘들 수업하려고 만드신 대학부설 영재교육원 교재예요. 옛날에 대학부설 영재교육원은 6학년이 다녔거든요. 그래서 6학년용으로 만든 교재예요. 그거를 더 업그레이드 하신 거예요. 자체 교재요. 전국 어디에도 없고 전 세계 어디에도 없습니다.